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이 길모어 걸스라는 추억의 미드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살짝 울컥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영어 듣기와 말하기 공부를 하려고 같이 많이 봤던 그런 드라마거든요. 성격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또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모녀가 공감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엄마랑 딸이 굉장히 재치 있게 말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말도 많은 캐릭터라서 영어 공부하기에는 딱 맞춤인 그런 컨텐츠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이 길모어 걸스 특집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첫 방영된 이후 25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열성적인 팬들이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작은 마을에 찾아와서 축제를 벌리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하는 비결을 분석한 대목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성 캐릭터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그 요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극 중에서 나오는 엄마 로렐라이 그리고 딸 로리를 보면요. 똑똑하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어딘가 좀 괴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극 중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을 이렇게 다채로운 면면을 가진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흔치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K-POP 데몬 헌터스가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서 2관왕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때 매기강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아는 그대로의 여성을 그리고 싶었다고요. 당당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또 괴상하기도 하고 괴짜 같기도 하고 음식을 굉장히 탐닉하기도 하고 못말라게 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요. 그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캐데온에 나왔던 헌트릭스 멤버들 주인공 루미를 포함한 나머지 두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극 중에서 악령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또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캐릭터잖아요.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일인가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극 중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도 많았고요. 또 등장한다고 해도 뭐 헌신적인 어머니, 청순 가련한 첫사랑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백델 테스트라는 것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 1985년에 미국의 만화가였던 앨리슨 백델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예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째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할 것, 그리고 이 2명의 여성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또한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 중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직업이라든가 취미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가요? 그 캐데헌은 당연히 이 백델 테스트는 넉넉히 통과했을 것 같죠?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나름대로 이 기준을 변용해서 백델 테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2020년부터 이 기준을 충족한 10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추가한 조건을 보면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이런 주요 스태프 중에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될 것, 그리고 여성 단독 주연이거나 아니면 남녀 주인공의 비율이 동등할 것,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이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이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뭐 드라마 정년이, 그 다음에 미지의 서울,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들이 선정되었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아 그랬겠구나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요즘은 더 이상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활기차고 자연스럽고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이런 지난 시간의 노력 덕분에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했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33년 동안 저널리스트로 일했고요. 또 회사에서 여성으로서 임원까지 지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비결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 직장인들을 만나면 이 힘든 직장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제가 2해 전에 딸과 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발레를 배우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하고 나서 그걸 축하하는 소소한 북토크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의 일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 미처 다 쓰지 못한 정말 쓰디쓴 회사 생활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딸과 딸의 동료들이니까 제가 책에 쓰지 않은 얘기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그날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책 한 권 더 쓰셔야겠어요 라고요. 네, 사실 요즘은 숫자 면에서는 여기자들이 더 많을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입사하던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 제가 유일하게 여자였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여기저기 부서를 옮겨 다닐 때도 저 혼자 여자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여성 대표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만 돼도 좀 나을 텐데 제가 혹시라도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여자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정말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 이후에 여자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나쁜 선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근무하던 신문사가 오래전에 석간신문에서 조간신문으로 전환을 하면서 밤을 꼴딱 세워서 근무해야 하는 철야당번 제도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부장이 회의 때 그러시는 거예요. 연약한 여기자는 절대 야근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그 부서의 여기자라고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야근에서 빠지면 남자 선배들이 야근을 더 자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간신문 체제에서는 여자 동료랑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장을 설득해서 나도 야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야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고요. 정 너무 힘들면 그 다음엔 안 할게요 라고 제가 좀 톤 다운해서 부탁을 드리는 그런 어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부장이 그런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딱 한 번만 이렇게 승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정한 게 있었죠. 제가 야근 당번인 날 새벽 6시까지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고요. 그날 낮에 12시쯤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는 야근한 사람은 그날은 쉬고 다음날 출근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나 야근해도 멀쩡하거든? 힘이 남아 돌거든? 연약하지 않거든? 이런 걸 좀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암튼 그 덕분에 제가 이후로는 남자 동료들과 똑같이 야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람직한 팔로워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밥값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자 직장인들은 최소 밥값을 1.5배는 해야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는 안 돼,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깎아내리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딜 가나 고위직에는 여성의 비율이 작은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 알고 계시죠? 하위직에는 여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 피라미드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선례, 그런 좋은 롤모델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 안에 일어나긴 어렵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여자 후배들에게 저는 너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이 무기라는 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뛰어난 외국어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폭넓은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고
또 반짝반짝하는 기획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애매하게 남들을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만의 색깔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언론사에 입사했을 때 저런 애가 무슨 기자를 하겠냐 이런 소리를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조직 문화가 좀 군대를 떠올리게 할 만큼 남성 위주의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서 얼마 안 되는 여기자들조차 좀 터프하고 털털하고 이런 면을 좀 과장해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걸 강점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후배들의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또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동료 구성원들이랑 소통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것, 저는 그것이 저만의 강점이고 또 저다운 리더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리스페이스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남은 날들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필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